오늘은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최근 핫한 그 CNT 도전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CNT 도전제라는 거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막 핫할 때 이제 배터리 성능을 좀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라고 하면서 뭐 마법의 첨가제라는 이런 수식어를 얻은 소재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지 못하면서 잊혀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LG화학이 내후년까지 좀 양극재 CNT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기로 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쪽 시장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이제 증설 이후에 이쪽 그라운드에서 좀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 기업들이 어떤 뭐 CNT 도전제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2등 기업인 LG화학이 이쪽 부분에서 증설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어쩌면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현실화 될 수 있겠다는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의 핵심인데요. 자, 바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일본에 이제 도요칼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국내 SK이노베이션의 CNT 도전제를 공급한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도요칼라가 공급하는 이 도전제는 양극재 쪽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그 나노신소재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한 7월 초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도요칼라가 스타트를 끊었다면,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음극재용 CNT는 누가 스타트를 끊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나노신소재도 이제 그 후보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뭐 당장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공급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CNT 도전제는 뭐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본격적으로 좀 CNT 도전제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 전에 도전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제가 삼성 SDI 배터리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보면 현재 2차 전지의 구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스트를 이제 만든다고 예를 들었을 때, 식빵 하나에는 좀 딸기잼을 바르고 또 다른 빵 하나에는 이제 사과잼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빵과 빵 사이에 치즈를 이제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딸기잼은 뭐 양극재고, 그리고 사과잼은 이제 음극재를 가리키겠죠. 뭐 딸기잼, 사과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치즈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치즈는 분리막이랑 전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제 합쳐서 뭐 원통 포장지에다 팔 것이냐, 아니면 뭐 파우치형으로 팔 것이냐,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각형으로 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이제 방금 언급한 재료들만 만들어도 충분히 맛이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이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설탕도 넣고 이제 케찹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NT 같은 첨가제들을 넣어서 이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이 자료를 보시면, 그 현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뭐 이제 식빵이나 이제 딸기잼, 사과잼, 치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양극, 음극, 그러니까 전액, 분리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양극과 음극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4가지로 또 나뉘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활물질과 도전제, 그리고 이제 바인더, 그리고 여기 이제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 양쪽에 바르면 양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음극은 이 알루미늄을 이제 동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시장에서 보면 뭐 동박, 알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도전제의 역할은 말 그대로 도전, 그러니까 이 전기의 전도성,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전제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나 음극 모두 부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도전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로 이제 도전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까 살펴본 기사에서처럼 드디어 이제 CNT 도전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CNT 도전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드는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문제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재료들이랑 섞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CNT라는 재료는 그 서로 뭉치는 성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골고루 펴서 이렇게 납작하게 발라줘야 되는데, 자꾸 뭉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빵에다가 이렇게 잼을 이제 골고루 펴서 발라야 되는데, 특정 위치에만 이렇게 잼이 뭉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골고루 펴서 발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었고 이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 기업들이 그걸 해냈고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도요칼라라는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한 거는 이 양극재용 CNT 도전제인데요. 그러니까 양극재에다가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 카본 블랙의 5분의 1만 사용을 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도전제를 적게 넣고 적게 넣은 만큼 양극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도전제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CNT 도전제로 바뀌면 분량이 이제 이 정도로 줄어드니까 나머지 만큼을 이제 활물질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음극재에다가 CNT 도전제를 넣게 되면은 이제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특히 현재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 부피가 이제 팽창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CNT 도전제를 섞으면 부피의 팽창을 잡아주면서 수명도 길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음극재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언급한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CNT 도전제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SK 이노베이션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가 이 타이칸이라는 차량에 좀 장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이제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꼭 가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들만 있었지만은, 또 그리고 이제 언제 누가 이제 사용화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최근에 일본의 이 도요칼라라는 회사가 이제 해낸 거고, 국내에는 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이 음극재용 CNT 도전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양극재는 이제 일본에 넘어갔으니까 과연 음극재는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선을 이제 나노신소재에다가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음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양극재용 CNT 도전제보다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현재 나노신소재에 대한 견해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나노신소재가 혼자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플해진 거죠. 기존에는 뭐 CNT 도전제를 쓰네 마네 했지만은 어쨌든 쓰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되는 간단한 이제 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혁신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CNT라는 어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지만은 이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제 쓰고 싶어서 사실 개발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 누설 전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CNT나 이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핀 같은 걸 이제 조금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이제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을 엄청 짧게 해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양극재용 CNT 도전제는 일본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이제 음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 CNT 도전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